이 영상은 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2강 3교시 훈련은 실습 시간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앞선 강의들을 듣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머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를 켜보면 자, 다른데 템플릿 플래그 켜진 거 없고요. 이제 의자의 모든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을 붙여보는 걸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던 걸 잘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 다리에 살을 붙일 거고 앞에 두 다리에 살을 붙일 겁니다. 자, 이게 또 도드가 많이 이용될 거기 때문에 널로 작업할 공간을 좀 확보해 두고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에서 머지 상태에서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프리미티브에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던 이유는 머지로 한번 중간에 다 본 이후에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블라스트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내어 보겠습니다. 블라스트에서 연결해 주시면, 자, 이번에는 골라볼게요. 백. 지금은 백을 뗀 나머지가 나온 거니까 딜리트 넌 셀렉티드 누르시면 되고요. 그룹은 프리미티브로 해둘게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드래그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프리미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보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번 지우면 되겠죠? 블라스트 밑에 연결한 거예요. 2, 3, 4, 5 이렇게 써도 되지만 2부터 5까지 쓰셔도 됩니다. 지워주시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뒷다리만 따로 불러와 볼게요. 블라스트 연결해 주시고, 자, 레그 백 누르시면 딜리트 넌 셀렉티드 하시고 보시면 네,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머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다리에 뼈대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개씩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라스트에서 자, 0, 2 써있고 1, 3 써있죠? 0, 2 잘라볼게요. 프리미티브에서 0, 2 나머지는 딜리트 넌 셀렉티드 꺼주시면 반대편이 나오겠죠? 자, 이쪽에서 이쪽 다리에 대한 면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자, 지금 점이 몇 개가 있죠? 총 3개가 있고 프리미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정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포인트가 4개가 있고 프리미터가 2개가 있죠. 예측된 결과가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면 숫자를 보시면 숫자가 0 잘 보이진 않지만 1번과 3번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2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보시면 1번과 3번의 값이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퍼셋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점들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퍼셋을 클릭해 주시면 퍼셋에서 이 부분을 포인트 슬로우로 할게요. 자, 보시면 0, 1, 2로 정리가 된 게 보이시나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포인트 3개에 프리미티브 2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면을 만들고 점을 만지는 과정에서 퍼셋을 쓰는 이유는 불필요한 점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애드에서는 정말로 쓰이지 않은 점들을 지우는 거고, 퍼셋에서는 공통되게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을 없애주거나 해결해 줄 때 씁니다. 다른 용도도 있지만 일단 가볍게 이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폴리프레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활용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작업이 어떤 용도인지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컨트롤러 가져오고 앵글을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게 되면 면이 붙었을 때 이 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주지 않으면 면이 이렇게 수평하게 붙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된 모양을 원하는 겁니다. 이 선과 이 선이 수평하지 않고 이 선과 이 선이 수평하지 않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폴리프레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의 탄젠트 값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따라오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폴리프레임을 꺼내볼게요. 폴리프레임. 자, 폴리프레임에서 지금 이 선의 정보를 계산해주고 있는데 노말이랑 탄젠트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될 거예요. 여기서 노말을 쓰지 않고 탄젠트의 내용을 노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점과 점 번호, 프리미티브 번호를 봐왔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노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노말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노말을 눌러주시면 자, 이 노말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방향이 밑에 거만 아래를 향하고 있고 다른 점들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점들을 잠시 분리해냈다가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스트 해서 자, 여기 있는 2번 점을 떼어내볼게요. 자, 떼어냈고 마찬가지로 1번, 0번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앵글이라는 거 꺼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지금은 그냥 쫓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말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얘만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노말의 방향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어트리뷰트 노말은 추후 마이너스 1로 곱해질 예정입니다. 자, 이 수식을 입력하시고 보시면 원래 있던 노말의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머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말이 뻗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만들던 체어 시스템에서 잠깐 나가서 플라토닉에서 주전자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앞선 수업에서 이미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고 왔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플라토닉 솔리드에서 플라토닉 솔리드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T팟을 볼 건데요. T팟의 핸들 부분을 볼게요. 자, 복사해서 체어에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체어에 가져와서 보시면 자, 이 T팟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이런 선들이 면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면을 켜두고 선을 볼게요. 자, 이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선들이 이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컨버트에서는 지금 컨버트는 바이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바이패스를 꺼주시게 되면 선이 곡선으로 변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킨을 이용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킨을 복사해보고 스킨은 그대로 두고 이 선들을 몇 개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자, 이 선과 이 선을 머지해서 스킨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얼핏 박스의 모양과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두 애드의 폴리곤에서 바이 그룹에서 클로즈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클로즈 하면서 밑에가 뚫려 있던 게 막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널로 이 두 개를 복사해서, 자, 이 두 선들을 클로즈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킨의 결과와 이 녀석들을 합쳐주면, 저 직육면체의 형태가 되는 게, 육면체의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면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의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리버스를 해주면, 자, 육면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면체는 기본적으로 8개의 점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과 6개의 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결과가 포인트가 더 많고 포인트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퍼셋을 이용해서 점들을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육면체처럼 이제 육면체를 만드는 걸 보셨고, 자, 이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의자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컨트롤해서 의자 앵글을 좀 올리고요. 자, 이 점에 면들을 붙여줄 거예요. 근데 그 면들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애들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어 붙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X, Y로 점을 이동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1이라고 써놓고 1.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면의 폭과 너비도 컨트롤러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정할 거예요. 헤드 만들어 주시고, 자, 널 트랜스폼, 자, 0을 기준으로 자,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결과는 이쪽에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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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해주면, 머지 해주시면 네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애들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면을 이 점들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0.2로 바꿀게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진 면이 됩니다. 자, 카피 투 포인트 이용할게요. 카피 투 포인트. 자, 이 면을 이 점에 붙이는 거예요. 이 인풋에는 포인트가 들어오면 됩니다. 면을 붙여놓고, 자, 카피 투 포인트 하시면, 자, 면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각도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점이 어떻게 바뀐지도 보시고, 위도 한번 봐보세요. 앵글 바꿔볼게요. 저기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스킨을 붙여보겠습니다. 스킨 붙여보시면, 자, 다리에 골격이 나온 게 보이시죠? 면이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리버스로 뒤집어 주시고, 자, 우리가 복사했던 이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위아래 뚜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널로 자료를 옮겨두고 라스트 이번에는 0번을 떼어내 볼게요. 프리미티브에서 0번 delete non-selected 그리고 이쪽은 라스트 프리미티브에서 2번을 떼면 되겠죠? delete non-selected 하고 머지 3개를 이어주시면 자, 아래가 막혀있고 위도 막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위에 면이 뒤집어져야겠죠? 리버스 자, 그리고 점의 개수가 원래라면 넷 해서 12개여야 되는데 20개죠. 퍼셋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퍼셋에서 컨솔리데이트에 슬로우 패스트 지금은 뭘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슬로우로 할게요. 그러면 포인트가 12개, 프리미티브 10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과정을 우리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런 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이 밑에 동일한 과정이 이 선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복사를 해서 여기 해주시면 이 선도 결과적으로 부피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머지로 2개를 같이 볼게요. 자, 2개의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다리가 너무 굵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이 내용을 고쳐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께를 조정해주는 건 이 add 값에서 숫자를 바꿔보면 0.1로 바꿔주면 자, 폭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넓게 볼게요. 0.3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건 안 바뀌는 이유는 동일한 게 복사가 되어 있지만 수치값이 0.2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기서 결정된 값을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의 레그의 두께 값을 이걸로 이용을 하고 이걸 여기에 정보를 넣어주면 동시에 여기서도 작용이 되길 바라니까 요걸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지워줄게요. 자, 우선 컨트롤에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레그에 플롯 베터 2를 넣겠습니다. 여기서는 레그 띡이라고 할게요. apply, accept. 그리고 지금 있는 값이 0.1, 0.3이니까 0.1, 0.3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눌러서 copy 파라미터 여기에 paste relative references 여기도 copy 파라미터 paste relative references 자, 들어온 거 보시면 0.1, 0.3 이 컨트롤 값에 레그 띡에 대한 정보가 add에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움직여 보시면 두꺼워지고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너무 작은 숫자를 이용하기가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 0.01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01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넉넉하게 바꿔도 천천히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10 여기는 10 자, 지금 이 노드의 구성을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블라스트 밑에 있는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머지 보시면 이제 이 컨트롤러로 뒷다리의 두께와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5로 맞춰둘게요. 자, 이번엔 앞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뒷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더 어려웠고 여기서 좀 더 간소화돼서 작업이 될 겁니다. 우선은 앞다리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블라스트
블라스트에서 그룹에서 레그 프론트를 눌러주고 결과를 보면 자 딜레이 넌 셀렉티드 해서 앞다리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다리로 쪼개볼게요. 블라스트 프리미티브 넘버가 0번 1번이죠. 프리미티브 0번에 딜레이 넌 셀렉티드 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1번 하시면 0번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폴리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선의 방향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프레임 치시고 붙여 넣어주시면 지금 원래 있던 노멀은 안 이용할 거고요. 탄젠트 네임에서 이 정보를 노멀로 쓸 겁니다.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파란색으로 두 개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여기서 폴리프레임 했을 때 하나는 아래로 그리고 두 개는 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 점들을 다 분리해서 어트리뷰트 앵글로 방향을 바꿔주고 다시 묶어줬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 썼던 면을 복사해 볼게요. 이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밑에 붙여놓고 자, 이 면은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add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add로 면들을 지워주고 점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카피트 포인트. 그러면 여기에는 required geometry to copy라고 되어 있죠. 복사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 면을 넣어주시고 여기엔 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점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보시면 자, 위아래 면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 뜻은 아까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스킨을 두면 스킨에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통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리버스를 해서 면의 방향을 바꿔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됐네요. 이런 경우에 저도 작업을 할 때 매번 왼손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면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의 방향이 틀리면 리버스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몸통 부분은 나와 있고 뚜껑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 스킨 없이 자, 카피 파라미터의 결과를 불러오고 블라스트로 두 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스트에서 0번과 1번 나눌게요. 하나는 0 1 그러면 둘 다 프리미티브로 설정해 주시고 보면 0번 1번 있습니다. 어지로 묶어주시고 결과를 보면 아래는 괜찮은데 위에가 뒤집혀 있죠. 이게 윗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리버스 달아주면 자,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직육면 체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퍼셋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슬로우 해줄게요. 약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필요했던 건 이 선이었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을 작업할 때도 이 비트 대응은 완전히 똑같겠죠?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시면 이쪽도 동일한 결과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지에서 두 개를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뒤 다리를 두 개 다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만들려 했던 의자는 이렇게 생겼고 자,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위에 엉덩이 부분이랑 밑에 받쳐주는 거랑 등받이, 발받침만 만들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또 옆으로 옮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 과정이 쉽진 않은데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다 쫓아오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한 후디니스럽게 작업하는 걸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렇게 노드를 많이 작업할 일이 사실 나중에 가면 별로 공부라는 과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노드를 배우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은 노드를 이용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노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험을 하셔야 노드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겁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등받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다리가 너무 굵은 것 같기 때문에 두께를 좀 줄여 볼게요. 4에 3으로.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만들 등받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널로 작업할 부분에 가져올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블라스트를 이용해서 등받이 부분을 가져올게요. 지금 어디 플래그가 켜져 있는데 플래그 끌게요. 자, 레그 백, 아니다, 레그가 아니죠. 레그 지우시고 백 불러오시면 딜리트 언셀렉트 하시고, 자, 어떤 부분을 쓸지 볼게요. 지금 요 라인은 다리를 만들 때 이미 다 제작을 해놨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요 가로 라인만 쓸게요. 프리미티브 넘버를 보시면 요게 보라색으로 0번, 1번 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화면상에서 셀렉트 하는 걸 배워봤으니까 한번 화면에서 셀렉트해서 지워볼게요. 셀렉트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시프트 누르시고 고르셔도 되고, 선택 해제하신 상태에서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누를게요. 자, 딜리트 누르시면 네트워크 뷰에서 블라스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0번, 1번 프리미티브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블라스트가 이용이 됐기 때문에 블라스트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보이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작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 바로 바꿔줄게요. 뷰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작업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자, 우리가 원래 작업했던 건 이런 식이었어요. 블라스트, 이 프리미티브 넘버가 0번과 1번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0, 1 써주고, 프리미티브 딜리트 넌셀렉티드, 아니죠, 딜리트 넌셀렉티드 해제하시면 원하는 네 선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프리미티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애들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그러면 이제 점만 남은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방향으로 폴리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옆에서 봤다면 이 면과 이 면의 두께감을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작업해 볼게요. 그럼 먼저 이 점들과 이 점들을 분리해야겠죠. 블라스트 하시고 0번, 1번, 2번, 3번. 그러면 0, 1, 2, 3 해주시면 머지로 볼게요. 여기서 add 해주시고, 폴리곤에서 by group 클로즈 눌러주시면, 자, 면이 원하는 형태로 형성이 안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 머지에서 점의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0, 1, 2, 3이었으면 됐겠죠? 그러면
네, 0, 1, 2, 3으로 순서가 바뀌면서 면이 예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작업을 이 부분도 해볼게요.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숫자를 4, 5, 6, 7로 바꿀게요. 4, 5, 6, 7 add까지 가주시면 면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면을 이용해서 등받이의 두께를 만들 건데, 우선은 이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폴리 익스트루드라는 걸 쓸 거예요. 자, 폴리 익스트루드를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디스턴스 값을 이용해서 물체의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바르 파라미터는 지금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을게요. 우선 디스턴스로 뽑아주시고 뒤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 다른 작업 같았으면 아웃풋 100을 눌러서 닫아주겠지만, 지금은 폴리 익스트루드를 양쪽 방향으로 해서 두 개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하나는 자,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폴리 익스트루드 복사해주시고, 자, 이 결과는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했을 때 면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리버스 해주시고 이 두 개를 머지로 붙이겠습니다. 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숫자들이 겹쳐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원래라면 6개, 6개 해서 12개여야 되지만 16개로 더 많은 게 보이시죠? 정리를 위해서 퍼셋을 이용하겠습니다. 퍼셋 눌러주시고 그룹에서 퍼셋에서 슬로우 눌러주시면 점들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이 12개가 있죠. 자, 컨트롤러를 가져올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등받이에 필요한 두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백에서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익스트루드의 디스턴스 값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누르시고 플롯을 백에 넣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줄 파라미터는 백 띄기라고 해줄게요. apply accept. 그러면 백틱에 대한 정보를 0.1로 설정해 둔 후에 0.1의 값을 카피 파라미터 폴리 익스트루드의 디스턴스에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마찬가지로 여기도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써주고 엔터. 결과를 보시면 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작은 숫자임에도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곱하기 0.01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곱하기 0.01 해주시면 컨트롤에서 큰 숫자를 이용해도 미세하게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좀 두꺼운 감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의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레인지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3으로 apply, accept. 두께를 줄여주시면 좀 조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우리는 위에 걸 만들었고 밑에 것도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위의 면과 아래 면이고요. 이 밑에 내용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가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머지로 등받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등받이가 이제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창에서 자, 위치가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위치가 변하고 두께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확인해 보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이번에는 의자에 올라와 있는 상판을 만들어 볼 건데, 상판의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그렸죠?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묘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이 다리에 이 녀석을 지금 작업에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머지를 지워주고요. 공간 확보를 좀 해볼게요. 옮겨주시고, 등받이도 옮겨주시고, 머지에서 널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오브젝트 머지 배웠죠? 오브젝트 머지 한번 이용해 볼게요. 오브젝트 머지에서 이 정보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머지를 선택해 주시고, 노드에 찾아가셔서 드래그해서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머지에 들어온 결과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약간 익스펜디드 된 상태의 다리를 상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리에서 시트 부분만 떼어내 볼게요. 시트, 딜리트 언셀렉티드,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폴리 익스트루드를 이용해 보십니다. 폴리 익스트루드 연결해 주시면, 자, 위로 올려 볼게요. 자,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밑면은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웃백을 눌러주시면, 자, 위아래가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 다리를 가져왔었는데, 이 다리를 가져왔던 이유는 분린이라는 걸 처음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분린은 뭐냐면, 두 물체가 겹쳐져 있을 때 그 면을 합친다든지, 겹쳐져 있는 부분만 면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분린을 꺼내볼게요. 분린. 자, 분린에는 두 가지 인풋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지오메트리, 두 번째 지오메트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이 될 것은 이 상판이기 때문에 상판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인풋에 넣고, 두 번째 인풋에 아까 다리를 불러왔던 오브젝트 머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분린을 켜보면, 자, 지금은 분린의 내용 중에 아웃풋 지오메트리의 오퍼레이션이 인터섹트, 교차 지점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subtract를 해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익스펜드를 아까 이용해서 상판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면을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이 익스펜드에 대한 부분은 무시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익스펜드를 0으로 둔 상태로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린이라는 걸 이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을 할 거거든요. 자, 어느 부분을 뜻하냐면, 의자에 보시면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서 잘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익스펜드를 넣어놓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잘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익스펜드 되게 작게 먹혀있는 이 상태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널에서 상판만 보도록 할게요. 블라스트, 쉿, 딜리트 언셀렉티드 해주시면 조금 튀어나와 있는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먼저 두께감을 줘볼게요. 폴리 익스트루드로 두께감을 줘볼게요. 두께감을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두께감을 많이 주지 않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0.2 정도, 너무 크고요. 0.05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의자의 상판으로 이용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 겹쳐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겹쳐있는 부분을 불린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스페이스를 조정하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폴리 익스트루드를 되게 작은 값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폴리 익스트루드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이 스페이싱의 값에 따라서 자칫 면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보여드릴게요. 자, 불린에서 첫 번째 인풋은 기준이 되는 상판을 넣어주고요. 오브젝트 머지에서 불린을 넣어주면, 자, 지금은 오퍼레이션이 인터섹트,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subtract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주면, 지금 폴리 익스트루드에서 뒷면이 막혀있지가 않았었네요. 아웃백을 누를게요. 뒷면이 막혀있습니다. 자, 다른 면은 만족스러운데, 지금 우리가 에셋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라스트로 이 면의 번호라든지 점의 번호들을 명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컨트롤에서, 자, 점 숫자와 면 숫자를 봤을 때 컨트롤의 스페이스가 바뀜에 따라 숫자들이 바뀌죠. 지금은 11, 12, 13, 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올라가면서 사라집니다. 8, 9로. 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보다 이 느낌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 익스트루드의 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0.015로 줄이고, 그러면 컨트롤에서 스페이스의 값이 2 이상이라면, 자, 2 이상일 때는 이 이상일 때 어떻게 스페이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면에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러면 컨트롤에서 이 스페이스의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스페이스 값을 레인지를 2로 올려줄게요. 안전하게 2.001로 올려둘게요. apply, accept. 그럼 이제 스페이스 값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면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면의 개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블라스트하고 면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폴리 익스트루드 더 줄여볼게요. 0.005 0.01로 할게요. 자, 그리고 스페이싱도 문제가 없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익스펜드는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익스펜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럴 때 익스펜드를 락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시세, 자, 어떤 부분들이 변형이 될 거냐면, 자, 윗면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폭, 그리고 이쪽 면이 움직이는 걸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막 화면에서 만졌기 때문에 에디트가 나왔는데, 에디트 지우고, 자, 면의 숫자를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면과 4번, 5번 면을 이용할 거고 0번 면을 이용할 겁니다. 화면상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럼 총 3가지의 파라미터들을 또 추가적으로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줘야겠죠. 자, 우선 선택을 해볼 건데, 자, 셀렉트 누르시고 2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씬뷰에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 트랜스폼 노드가 붙으면서 2번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랜슬레이트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용할 값이 되겠죠. 임으로
0.2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윗면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스페이싱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이 곱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트랜스폼의 이 값은 컨트롤러에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트랜스폼 해주시면 들어왔고, 자, 지금 움직일 방향은 X축 방향이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걸 잡고 움직여 볼게요. 자, X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0.1 써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폼. 자, 이 폭은 여기랑 동일하게 움직이면 좋겠죠. 자, 0.1 움직였으니까 여기도 0.1이지만 마이너스 0.1 방향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누르시고 0번 트랜스폼. 자,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면 Z축 방향이죠. 여기에 0.1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값을 A, 여기에 입력된 값을 B, 여기에 입력된 걸 마이너스 B, 여기에 입력된 걸 C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해둘게요. 우리는 총 3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컨트롤러의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C 부분에 플롯 벡터 3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ew expand라고 쓰겠습니다. apply 하시고 accept. 자, 그러면 이 값은 상판의 높이를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높이 0.2니까 0.2 써두고 오른쪽 키 눌러서 copy 파라미터 paste relative references, 여기 뷰로 바꿔줄게요. 널 하나 붙여두고 갈게요. 자, 컨트롤에서 0.2 값을 여기에 paste relative reference로 붙여 넣었고요. 그리고 좌우 폭에 대한 내용을 0.1 입력하시고 copy 파라미터 paste relative references. 자, 밑에 거에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 주시는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줄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0.1만큼 튀어나오게 할 거니까 copy 파라미터 하시고 여기에 paste relative references 하시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에서 이제 높이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높이와 크기가 조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너무 작은 숫자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곱하기 0.01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제가 뭘 하는지 쫓아오시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벌써 좀 숙련이 되셔서 그래요. 그럼 컨트롤에서 new expand 값을 과감하게 바꿔도 부드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로 해둘게요. 너무 얇은 것 같으니까 높이는 5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걸 동시에 한번 봐볼게요. 머지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면, 자, 지금까지 만든 걸 보시면, 자, 상판과 다리, 등받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보시면 expand 값을 좀 늘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찔하게 깎여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익스펜드 값을 줄여주시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되어 있던 거는 끊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를 만들어주고 옆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또 확보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만들 건